정 회장은 70세의 냉혹하고 괴팍한 백만장자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정림건설의 회장으로 그의 재산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켰습니다. 30년 전 정 회장은 아직 중소기업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동거녀 한미영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4살 된 딸 정수진이 있었죠. 정 회장과 한미영은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적 없는 사실혼 관계였고, 한미영은 그저 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 회장의 눈에 대형 건설사 회장의 딸 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한 발판으로 서지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연 씨와 결혼하면 내 사업은 단번에 성공할 수 있어. 미영이와 수진이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야. 내가 성공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면 돼. 야망에 눈이 멀었던 정 회장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죠. 동거녀와 딸을 버리고 서지연과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영아, 나는 더 큰 성공을 위해 가야 해. 너와 수진이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내가 꼭 성공해서 너와 수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믿어줘. 그는 적은 위자료만 던져주고 같이 살던 집을 나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미영은 갑작스러운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영은 딸 수진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과로로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수진이 10살이 되던 해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어린 수진은 엄마의 죽음 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과 엄마를 버렸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복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죠. 한편 정 회장은 서지연과의 결혼으로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정림건설을 대한민국 5대 건설사로 키워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자였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어. 하지만 가끔 수진이 얼굴이 생각나. 그는 겉으로는 강인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는 자신이 버린 첫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딸 수진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70세가 된 정 회장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5년 전 서지연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성격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특히 가정부들에게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지난 5년간 무려 23명의 가정부가 그의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후한 월급을 지불했지만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지나친 결벽증,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폭언은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기 힘든 것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못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양말을 정확히 반으로 접지 않았다고 밤중에 깨워서 전부 다시 접게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자신이 버린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5개월 전 정 회장의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34세의 서미진, 그녀는 이전 가정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처음부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정 회장은 서미진에게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하게 했고, 가장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셔츠는 정확히 82도의 물로 달여야 한다며 트집을 잡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미진이 준비한 음식에는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짜도 조금만 싱거워도 바닥에 던져버리고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수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서미진의 발 앞에 그릇을 던져 깨뜨리기도 했죠. 그녀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부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특히 심했던 것은 밤중에 사소한 이유로 서미진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물 한 잔이 마시고 싶다며 호출하고, 물을 가져오면 너무 차갑다거나 너무 따뜻하다며 다시 가져오게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서미진의 방은 보일러실 옆 창고를 개조한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웠지만 정 회장은 에어컨이나 난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주제의 사치를 부리지 말라며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미진은 다른 가정부들과 달리 정 회장의 독설과 학대에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끔은 정 회장에게 따끔한 말로 대응하기도 했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언젠가 큰 벌을 받을 거라고, 또 그녀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물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서미진의 이런 태도에 격분했던 정 회장이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녀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은 모두 울면서 도망갔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강인한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의 나이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말대꾸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회장은 서미진을 더 시험해보고 싶어 갈수록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별장에 가서 옷장에 있는 특정 넥타이를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비 오는 날 정원의 낙엽을 하나하나 줍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바닥을 칫솔로 닦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석은 칫솔로만 닦아야 광이 난다며 전체를 다 닦게 했고, 한 군데라도 흠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미진은 모든 학대를 견뎌냈고 오히려 점점 더 정 회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회장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가져오지 않자 회장은 왜 식사를 안 가져오냐고 물었고, 서미진은 회장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했으니 음식도 쓸모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정 회장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고 점점 미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에게는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정 회장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정 회장의 과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정 회장의 첫 번째 부인과 딸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정 회장의 오랜 비서 박 비서는 미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 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죠. 특히 미진이 정 회장의 옛 가족 사진을 몰래 복사해가는 모습을 본 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회장님, 가정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오히려 박 비서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미진 씨는 내가 보증한다. 어느 날 정 회장에게 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미영의 친구였던 사람으로 한미영이 죽기 전 그에게 맡긴 편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미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 이 편지를 당신이 성공했을 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24년이나 지났지만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미영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 나는 수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게 결혼식 한번 올려주지 않고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수진이는 고아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성공이 우리를 버린 것만큼 값진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정 회장은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즉시 딸 수진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기록은 오래되어 찾기 어려웠고 24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정 회장은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운전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속하던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해 들어와 정 회장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정 회장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대량 출혈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 회장은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 회장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인 일명 황금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고 전국에서 그의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이 혈액형이 10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극히 희귀한 혈액형이며 현재 혈액원에는 이 혈액형의 재고가 없고 대량 출혈로 인해 수술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심각하게 설명했습니다. 늦은 밤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온 서미진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수혈할게요. 저도 황금 혈액형이에요. 그녀도 같은 혈액형이라며 자신의 피를 수혈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놀랐습니다. 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미진의 혈액은 즉시 검사되었고 정 회장에게 수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정 회장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정 회장이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서미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아직 헌혈 후의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진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서미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 회장에게 본인의 혈액형이 희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혈액형이 정말 희귀해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럼 이 혈액형이 유전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겠네요? 서미진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미진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서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감추고 있던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수진이라고 정 회장이 버린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아원에서 지냈는지 물었고 서미진은 고아원에서 자란 후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미진은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정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조사할수록 분노가 커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들을 버린 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게 된 반면 어머니는 병들어 죽어갔고
자신은 고아원에서 학대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에 복수를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 회장이 변호사에 대해 물었을 때 서미진은 그것도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며 편지 역시 자신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을 상상해서 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 회장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왜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서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정 회장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전에 그리움도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어머니라면 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조용히 덧붙이면서 말이죠. 미진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으로 태어났을 때 정 회장이 선물했던 작은 토끼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수진입니다. 당신이 버린 딸이요. 정 회장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수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당신은 더 큰 성공을 위해 우리를 내던졌어요. 정 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너에게 보상하고 싶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 어린 시절은 되돌릴 수 없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정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서미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며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녀의 인생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병상에서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수진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한부모 가정과 고아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처럼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수진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고 정 회장은 법적으로 서미진의 이름을 정수진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녀에게 빚진 시간이 너무 많으니 그 시간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1년 후 정 회장은 회사를 수진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자선 활동과 봉사에 바치기로 했고 특히 이혼 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한미영 재단을 설립하여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정 회장과 수진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미영의 묘소를 함께 찾아가 늦은 사과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욕심과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죠. 정 회장과 수진의 이야기는 비록 아픔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반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오해나 갈등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